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이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여기 있는 아캄의 신제품 SA45 올인원 네트워크 앰프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했죠. 만능이다, 최고다, 그런 식으로 더할 나위 없는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영상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모니터 오디오 플래티넘 스피커와 포칼 소프라 2의 매칭을 해서 음악을 재생을 한 청음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음 영상이 사실상 하이엔드급 오디오 제품의 음질과 그 수준과 가치를 판단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들어보시면 뭔가 좀 더 파악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기는 합니다만은 안 들어본 것보다는 그렇게 간접적으로라도 청음을 해보시는 게 더 뭔가가 좀 위안이 되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이 청음 영상이라는 게 음색이 좀 비슷한 제품들끼리는 저렴한 제품이나 비싼 제품이나 볼륨을 똑같이 맞춰버리면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꿔서 생각하자면은 이 청음 영상이라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제품과 품질이 떨어지는, 음질이 떨어지는 제품 간에 오히려 그 간극을 줄여주는, 오히려 그 차이를 줄여주는, 그러므로 해서 더 좋은 제품에 대한 구분이 애매모호하게 되어지는, 오히려 뭔가 불확실성을 더 가중시키는, 오해만 가중시키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청음 영상을 많이 참고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약간은 미묘한 차이 때문에 뭔가 음질 차이를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그 미묘한 차이 정도밖에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월등히 뛰어난 좋은 음질에 대해서 오히려 평가절하될 수 있는, 가치가 실제 가치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가치를 이렇게 내보이게 하는, 전달되게 하는 그런 오해가 발생시키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음 영상은 그냥 재미삼아서 참고적으로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나마도 조금 더 도움이 되시게끔 SA45 한 대뿐만이 아니라 SA45와 좀 더 상대적으로 비교가 될 수 있는 다른 제품들과 비교해서 평가표에 의한 10점 만점 혹은 100분율이나 10점 만점으로 비교 평가를 해드림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얼마만큼 다른 제품과 이 SA45와 다른 제품들 간의 항목별, 특성별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물론 이 10점 만점 평가표의 경우에는 뭔가 객관성이 완벽하게 보장된 평가표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주관에 의한 평가표임을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이 오디오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이, 오디오는 측정치라든지 평가 측정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객관적인 스펙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사용자에 대한 선호도나 만족도를 결정을 하는데 별 도움이 안 돼요. 이게 그 측정치가 더 좋은 음질을 판가름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되지가 않습니다. 음질이 좋고 나쁨이라는 것은 사용자 개인의 선호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인데, 이 측정 자료라는 게 그다지 선호도를 결정짓는데, 선호도를 더 높이는데 별다른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오디오 제품들을 리뷰를 하거나 오디오 제품들의 상품 분석표, 상품 설명표에 측정 자료라든지 아니면 무슨 객관적인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다지 강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공개하는 비교표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제가 임의적으로 비슷한 오디오인들 사이에서 좀 도움이 되실 만한, 좋아하실 만한 임의적인 평가 항목을 만들어서 그 항목마다 10점 만점으로 표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관적인 평가라고 해서 그 정보가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참고할 만한 자료가 아닐 것이다, 정확하지 않을 것이다, 쓸데없는 자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저는 항상 제품 리뷰를 할 때마다 공개를 하든 안 하든 과거에부터 제가 테스트를 해왔던 비교 대상의 제품들과 항상 이 평가표를 임의적으로 작성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가격대였었던 한 250만 원 미만 제품 앰프를 무려 80여 가지를 그 평가표를 대략적으로 정리해서 공개를 한 적도 있죠. 그래서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테스트를 했던 제품들과도 계속 교차 비교 테스트를 해가면서 그 평가표를 계속 수정을 해가면서 기록을 해왔고 그렇게 상대 비교를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실 것이다. 도움이 분명히 되실 것이다. 어떤 항목에서 어떤 특성에서 어떤 음질적인 특성, 음색적인 특성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러이러한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몇 프로 정도 차이가 대략적으로 있다라고 감안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은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께서 그나마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뷰라는 게 맨날 항상 좋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니까 구분이 잘 안 된다. 계속 좋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얼마만큼 좋아져야 되는 것인지, 얼마만큼 극찬을 하는 제품이 진짜로 좋은 것인지,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제품은 완전히 극찬을 하던데 그 정도면은 100점 만점에 거의 100점 가까이 되는 것인데 나중에 그거보다 더 좋은 제품이 나오면은 100점이 넘어갈 거야, 어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수가 있어요. 그게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업계나 IT 기기 업계에서는 과거에 최고로 좋았던 제품을 100점 만점으로 산정을 하고 정말로 과거의 구형 제품보다 더 좋아진 제품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100분율 대비 100점 대비 몇 프로가 더 좋아지는지, 더 좋아진 게 맞다라고 하면은 100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0점, 20% 더 좋아져서 120점, 30점이 더 좋아져서 130점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하더라 이거예요. 오디오 쪽에서도 뭔가 이렇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설명을 이렇게 드리면 대체로 이제 예산을 말씀을 안 해주시는 분들,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해주신 분들이 은근히 좀 종종 계시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전 지식이나 사전 배경 경험이, 사전 경험이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어느 정도의 오디오를 사용을 해봤어, 그 제품 대비 어느 정도 좋은 제품을 소개를 해주세요, 이런 사전 경험도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그냥 좋다라고 하면은 100만 원짜리가 좋다라고 하면은 그 100만 원짜리가 현존하는 오디오 중에 다 오디오를 통틀어서도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함부로 좋다라고 했다가 오히려 욕먹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 100만 원짜리 좋지요. 그러면 좋은 거 맞아요? 좋은 거 맞아요? 진짜로 100만 원짜리면 충분한 거예요? 그런 분들께서 또 의외로 자주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런 말씀을 또 의외로 자주 하시거든요. 여기서 생각하는 충분하다라는 것은 내가 평생 쓰기에 충분하냐, 내가 만족하는데 충분하냐,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느냐, 다 전부 다 어떻게 보자면 추상적인 표현이죠. 뭔가 객관적으로 뭔가 기준이 이렇게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고 정확한 표현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컨대 예산이라든지 배경 사전 경험이 없으신 분들에게 뭐 한 200만 원짜리 이 제품이면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고요,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훌륭한 제품이고 이 정도면은 좋은 제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내가 어저께 어디 다른 집에서 한 2천만 원짜리 제품 소리를 들어봤는데 그 제품이 더 좋던데요, 더 좋은 제품이 많은데 왜 200만 원짜리 좋다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그 허위 사실을, 왜 그렇게 과장 광고를, 왜 잘못된 이야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이 200만 원짜리 제품보다 훨씬 더 좋은 제품들도 많던데요. 의외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안내하는 평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SA45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SA45가 공식 소비자 가격은 800만 원 초반대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격 대비 미국 가격은 그 부가세가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가격에서 부가세 10%를 추가를 하고 뭐 대략 환율 적용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800만 원 뭐 초반에서 800만 원 후반 정도가 맞아요. 부가세까지 아마 포함을 하면은 800만 원 후반대 정도까지 해도 큰 뭐 폭리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오늘 기준은 한 1000만 원 미만 앰프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정도를 기준으로 한 평가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큰 오해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아캄 SA45부터 평가표를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며칠 전에 이틀 전쯤인가 집에서 쉬면서 부랴부랴 작성을 해본 건데 약간씩 한 0.5점에서 한 1점 정도씩 오차가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이 숫자라는 것은 틀리면 안 되는 거니까 최대한 저도 심사숙고해서 작성을 했다는 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캄 SE45 1000만 원 미만 앰프 상대 비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 항목 기본 중고음의 선명도와 투명도. 뭐 선명도와 투명도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선명도와 투명도가 8.5에서 9점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9점이 넘어가면은 거의 완벽한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8.5점에서 9점이면 도대체 어느 정도 느낌을 말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되실 수 있어요.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8.5점이면 매우 우수한 정도. 대부분의 사용자가 큰 문제나 큰 불편함이나 아니면은 큰 불만이 없을 정도의 매우 우수한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9점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거의 완벽한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5점이면 사실상 완벽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10점이면 만점인데 만점이라는 것은 거의 없어요. 다음 항목은 중고음의 짜릿함의 가능성. 짜릿함의 가능성이 무려 9.5점입니다. 9.5점이면 사실상 만점, 사실상 완벽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중고음의 짜릿함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 앰프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앰프를 연결했다고 해서 무조건 9.5점이 무조건 보장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디오라는 것은 이 제품 혼자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특성 때문에 다른 항목들을 보면은 뭐 8.5점에서 9점 숫자가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최저치와 최고치를 나눠서 제가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최고치 하나만 표현을 채점을 해놔도 되겠죠. 그러니까 매칭을 잘 하시고 세팅을 잘 하시고 공간 환경이 좋고 그러면은 최고 9.5점까지 가능한 앰프다. 그 정도까지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앰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칭을 잘 못하시거나 환경이 별로 안 좋다거나 그러시면은 볼륨을 너무 적게 사용하신다거나 그러면은 9.5점이 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 앰프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매칭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따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짜릿함이라는 요소는 오디오를 하면서 꼭 뭔가가 좀 이렇게 필요로 하는, 한 번쯤 이렇게 짜릿함을 느끼고 싶어하는 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짜릿함이라는 요소는 뭔가 다이나믹한 요소, 이런 요소도 좀 내포되어 있는 용어일 수가 있고요. 근데 어찌됐든 짜릿함의 가능성이 9.5점, 사실상 완벽에 가까운, 완벽하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완전히 극찬인 게 맞죠. 엄청난 극찬인 게 맞죠. 중고음의 섬세함과 매끄러움은 7.5점에서 8.5점입니다. 방금 다른 항목에 비해서는 숫자가 확 떨어지긴 하죠. 근데 확 떨어졌다라고 하지만은 이 9점대라는 것이 사실상 웬만한 제품에서는 나오기 힘든 숫자입니다. 그래서 최저 7.5점에서 8.5점이라고 했는데 8.5점이면은 아주 우수한 정도까지도 가능한 수치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매칭이나 세팅을 잘했을 때 8.5점까지도 보장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매칭이나 세팅이 잘못됐을 때는 7.5점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다. 근데 7.5점도 그렇게 실망하실 이유는 없죠. 7점은 준수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7점은 좋은 의미에서 무난한 정도 혹은 준수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7점만 보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단점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항목들은 막 8점, 최저 8.5점에서 9점 이상까지 나오는데 섬세함과 매끄러움에서는 왜 7.5점까지 떨어지느냐? 이 제품이 순수 AB 클래스 방식, 그러니까 질감형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로 최고 수준에 있는 앰프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자분들께서 나는 지극히 다른 뭐 다이나믹이고 오디오적인 쾌감이고 무슨 짜릿함이고 무슨 뭐 선명도고 이런 거 별로 필요하지 않다. 나는 그냥 자극적이지 않게 그냥 부드럽고 그냥 섬세하고 매끌매끌하고 그런 사운드만 나는 나와주면 된다.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그냥 무던하게 음악 들으면 돼. 그런 분들은 그냥 순수 AB 클래스 방식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 분들에게는 AB 클래스 방식 쓰시는 게 더 낫다라고 봅니다. 순수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라고 해서 무조건 SA45보다 이런 섬세함이나 매끄러움의 특성이 무조건 다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순수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들 중에서 유독 섬세함이나 부드러움을 강조해 놓은 앰프들이 있어요.
그런 앰프들의 경우에는 이 섬세함과 매끄러움의 특성이라는 것이 이 SA45보다는 적게는 1점에서 많게는 뭐 1.5점 이상은 기본적으로 더 좋게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 정도를 보장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SA45가 워낙에 기본적인 특성 자체는 오디오적인 쾌감이 좋고 뭔가 좀 센티멘털하고 다이나믹하고 이렇게 강약 표현이 좋은 그런 특성의 앰프이긴 합니다만은 청음 영상에서도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만은 재즈 음악 듣기도 좋고 클래식 음악 듣기에도 충분히 이 정도면은 무리가 없고 특히 모니터 오디오 매칭을 했을 때 모니터 오디오가 재즈 음악에 그렇게 특화가 된 스피커는 아닌데 상당히 재즈 음악 듣기에도 좋은 음질을 들려준다. 그 정도로 질감 자체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섬세함이나 매끄러운 특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단히 실망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7.5점만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수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적인 에너지감이라는 특성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양적인 에너지감이라는 게 사실상 저음의 양감이라는 특성과 얼추 비슷한 의미이긴 합니다. 그래도 뭐 항목을 여러 가지로 나누면 오히려 세부적으로 참고하기에 더 좋으실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나눠놨는데 양적인 에너지감은 8.5점입니다. 양적인 에너지감이라는 것도 사실상 무거운 앰프일수록 양적인 에너지감이 좋아요. 여기서 말하는 양적인 에너지감이라는 것은 좀 더 뭐 흔한 표현으로 중저음이 많이 나오느냐, 그게 그거일 것이고 뭐 사운드가 얼마만큼 풍부하게 쏟아져 나오느냐, 웅장하게 나오느냐, 깊이감 있게 나오느냐, 중저음이 중량감 있게 나오느냐, 그런 전체적인 에너지감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G클래스 방식의 앰프의 경우에는 아무리 만능이고 최고고 단점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양적인 에너지감에 있어서는 좀 더 무게가 무거운, 뭐 대체로 비슷한 가격대에서는 잘 찾아보시면은 비슷한 가격대에서 올인원 앰프는 아니지만 순수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하고 비교하는 게 그렇게 동등한, 얘는 최신형 엄청난 기능을 갖추고 있는 최신형 올인원 앰프잖아요. 그래서 순수 그냥 단일 인티 앰프하고 비교를 하는 것은 그렇게 동등한 비교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일반 인티 앰프들 중에서 20kg이 넘는 앰프들이 있어요. 그런 앰프들은 양적인 에너지감이 얘보다 조금 더 좋을 수 있죠. 제가 SA45가 무조건 최고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오늘 이 영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고 어떤 것은 더 좋고 어떤 것은 덜 좋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특성들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라. 그거를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는 겁니다. 양적인 에너지감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모든 대역에 대한 유연성, 이 유연성이라는 게 사운드가 거칠게 느껴지지 않기 위해서, 사운드가 뭐 경직되거나 뭐 차갑게 느껴지거나 자극적으로 느껴지거나 공격적으로 느껴지거나 거칠게 느껴지지 않기 위해서는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유연성. 사운드가 이 유연성이 있어줘야만 하모니컬이 풍부하게 느껴지고 부드럽게 느껴지고 화사하게 느껴지고 자극적이거나 경직되거나 딱딱하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연성의 특성은 7.5점에서 8.5점입니다. 7.5점에서 8.5점. 섬세한 특성과 매끄러움 특성하고 비슷하죠. 유연성이 있어야만 섬세해지기도 하고 매끄러워지기도 하기 때문에 수치가 거의 동등하게 나왔습니다. 다음 특성은 강력함의 에너지감입니다. 양적인 에너지감과 약간 다른 특성이죠. 양적인 에너지감은 강력함이 없어도 그냥 양적으로 풍부하게만 나와줘도 양적인 에너지감은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 사이에서 이 양적인 에너지감만 많이 나와버리면은 우와 웅장하고 좋다, 우와 저음이 많이 나와서 좋다 해가지고 일단은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오디오를 많이 해보신 분들 중에서도 어찌됐든 취향 자체가 그렇게 고취가 되어서 내 취향 자체는 그냥 양이 많이 나오는 취향, 그러면서도 아주 풍부하면서도 넉넉하면서도 근사하면서도 풍요하면서도 깊이감 있는, 약간 사운드가 좀 늘어져도 괜찮아. 나는 내 취향상 사운드가 살짝 늘어져도 괜찮아. 나는 약간 가벼운 사운드보다는 너무 강약 표현이 통통 튀면서 강약 표현이 뭐 있는 사운드보다는 그냥 센 음이나 안 센 음이나 그냥 유연하면서 풍부하면서도 양적으로 좀 많이 나와주는 그런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 사운드가 아무래도 좀 편안하고 감미롭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제 분위기 연출력에서도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양적인 사운드라는 것은 그런 사운드를 말하고, 강력함의 에너지감이라는 것은 순간적인 펀치감, 그리고 구동하기가 좀 어려운 스피커들이 좀 기민하면서도 다이나믹하게 작동되게끔 해주는 능력, 그리고 저음 같은 경우에도 양적으로만 내는 저음은 좀 늘어지죠. 강약 표현이 불분명하죠. 단단한 느낌이 좀 안 들게 되죠. 그냥 양적으로만 저음이 나오게 되면 단단하고 스펙타클하고 다이나믹하다는 느낌은 좀 안 들게 되죠. 저음이 그냥 양적으로만 많이 나오면 그걸 보고 단단하다, 아니면 다이나믹하다, 뭐 강력하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구동하기 어려운 스피커를 타이트하게 이렇게 조여주고 강력하게 이렇게 제어를 해줌으로 해서 단단하면서도 다이나믹하면서도 강력한 사운드가 나오게끔 해주는 능력. 저음뿐만이 아니라 중고음의 경우에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해줬을 때 좀 더 짜릿한 사운드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사운드의 순간적인 이탈력이라든지 순간적인 펼쳐짐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중역대에 이렇게 뭔가 특유의 짜릿하면서도 정교하면서도 쨍한 엣지감 같은 게 실려져서 중음에 맥이 뚜렷하면서도 이렇게 쫙 이렇게 뻗치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들이 다 뭔가 양적인 사운드보다는 강력한 사운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강력함의 에너지감이 9.5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성도 위에서 설명한 짜릿함의 가능성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짜릿함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사실상 저음을 어느 정도 빼고 중고음의 선명도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놓고 평가를 한 것이고, 강력함의 에너지감이라는 것은 모든 대역, 그리고 스피커에 대한 구동하기가 어려운 스피커를 매칭을 했을 때의 구동력의 가능성, 그런 부분까지 다 내포하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항목은 저음의 중량감. 저음의 중량감 중요하죠. 저음의 양감도 있습니다. 저음의 단단함도 있어요. 요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음의 중량감은 8점에서 9.5점입니다. 저음의 양감은 1점이 빠져요. 저음의 양감은 8점에서 8.5점입니다. 예. 그리고 저음의 단단함은 오히려 9점에서 9.5점이에요. 저음의 단단함은 아주 끝내주기 좋은 거죠. 저음의 단단함은 이 가격대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 수준에 있는 앰프예요. 저음이 단단해지려면은 양만 많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또 비유를 들자면은 솜사탕이 단단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솜사탕이 단단해질 수가 있나요? 솜사탕이 양이 이렇게 많아요.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람 몸뚱이보다도, 성인 남성 몸뚱이보다도 더 크게 양이 이렇게 솜사탕이 많아요. 양이 많으면 그게 단단합니까? 무겁습니까? 거기에서 무게감이 느껴지고 중량감이 느껴지고 단단함이 느껴질까요? 안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바람이 있어요. 구름이 있어요. 뭔가 소프트한 재질이 있어요. 아무리 많아봤자, 양쪽으로 아무리 많아봤자 그게 중량감이 있고 다이나믹하게 느껴지나요? 별로 안 그렇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 다른 영상에서 야구공과 탁구공과 배드민턴 공에도 비유를 했어요. 탁구공과 배드민턴 공은 절대로 단단해지면서 중량감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야구공은 최소한 단단해질 수는 있겠죠. 볼링공은 또 어떨까요? 볼링공이면은 야구공보다도 월등히 또 중량감까지도 생기는 거죠. 중량감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 단단한 느낌도 있는 겁니다. 중량감이 아예 없는데 단단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중량감이 없는데, 무게가 없는데 단단한 힘이 나올 수가 없죠. 예컨대 제가 몸무게가 한 70kg 중후반쯤 됩니다. 근데 제 몸무게가 50kg, 55kg이라면은 단단한 중량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 90kg 정도 되는 친구가 와가지고 제가 몸무게가 55kg이면 90kg 정도 되는 친구가 와가지고 쑥 한번 밀어버리면 저는 날아가 버리겠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사운드라는 것은 어느 정도 중량감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근데 일반적으로 사운드가 좀 무겁다, 중량감이라는 표현과 우리나라 말을 하는 것은 다르고 다르듯이 사운드가 좀 무거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것은 안 좋다는 이야기죠.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우와 묵직하구만, 그러면 또 그건 또 좋다는 이야기예요. 다르고 다른 겁니다. 근데 이제 중량감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표현도 아니고 부정적인 표현도 아닌 용어를 찾다 보니까 중량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게감이라는 게 있는 게 나쁜 것은 아닌데, 스피커에서 나오는 사운드가 무거워요.
근데 무겁기만 하고 내가 매칭한 앰프가 강력한 앰프가 아니어 버려요. 구동력이 떨어져요. 내 앰프가. 그냥 저음의 양감만 많이 나오고 사운드의 스피드감이라든지 강력함의 특성이라든지 단단함의 특성은 떨어지는 앰프로 매칭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스피커에서 나오는 그 무거운 느낌이 이제 늘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무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어우 축 처져, 어우 무거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캄 SA45처럼 강력함의 특성이라든지 스피드감이라든지 단단함의 특성이 좋은 앰프를 매칭하게 되면은 그 무거움의 특성이라는 것이 빠르고 단단하고 강력한 특성이 되는 겁니다. 볼링장 가보셨죠? 볼링장 가서 성인 남성의 경우에는 적게는 한 13파운드에서 많게는 한 16파운드까지도 던집니다. 그런데 한 14파운드 이상부터는 좀 훈련이 되신 분들이나 능숙하게 던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훈련이 잘 되어 계신 분들, 프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몸무게가 저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면 최소한 14파운드 이상은 다 던져요. 저도 볼링 좀 할 때는 취미로 좀 할 때는 15파운드까지도 던졌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볼링공을 부드럽게 이렇게 굴리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볼링공을 던질 때 이렇게 한 다음에 빡 이렇게 던져요. 그러면 엄청난 뭐 대포알처럼 진짜 확 날아가가지고 볼링핀하고 부딪혔을 때 볼링핀이 그냥 부서질 정도로 꽝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이야 파워풀하다, 강력하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볼링공을 부드럽게 이렇게 굴리시는 분들도 정확하게만 들어가면 볼링공이 무거우면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힘이 좋기 때문에 스트라이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드럽게 천천히 굴리게 되면 그걸 보고 강력하다라고 이야기는 잘 안 하죠. 야구 공의 경우에도 유희관 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슬로우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야구 선수 중에 투수 중에서는 유희관 투수가 있죠. 유희관 투수가 아무리 빨리던 광속으로 아무리 빠른 속도로 던져도 한 130km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좀 느리게 던지는 경우에는 110km 이렇게 나와요. 어떨 때는 속도계에 안 찍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강속구 투수들은 어느 정도까지 던져요? 우리나라 투수 중에서도 제일 빠르게 던지는 투수는 160km까지 나오죠. 유희관 선수에 비해서 적게는 20-30km에서 많게는 한 50km까지 더 빠른 속도를 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스피드와 강력함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 느낌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캄 SA45라는 앰프는 오디오적인 느낌에 있어서는 동급 최고인 것은 분명합니다. 강력함의 느낌이라든지 소리의 선명도라든지 짜릿함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느낌에 있어서 최고 수준에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다라고 해서 음악적인 촉감이라든지 음악적인 질감의 표현력도 썩 나쁜 정도는 아니다. 그러한 느낌은 7.5점 적게는 7.5점까지는 채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최소한 준수한 정도까지는 또 보장을 해준다. 그렇지만은 반대로는 취향에 따라서는 나는 무조건 양적인 사운드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나는 좀 소리의 선명도라든지 소리의 선명도가 너무 강조가 되면 나는 또 듣기가 좀 불편하더라. 좀 너무 꽂히는 사운드를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그냥 부드러우면서도 감미로우면서도 중저음은 좀 포근하게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이 들으시기에는 너무 오디오적인 사운드일 수도 있다. 그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드럽고 풍부한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예컨대 뭐 진공관 앰프 아니면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 중에서도 비슷한 가격대에서는 한 무게가 한 20kg 이상 되면서도 묵직한 내부에 부품이 많이 들어간 그런 앰프들이 좀 더 나으실 수도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평가표에서 새롭게 만들어 본 항목이 또 있습니다. 이 앰프를 이용을 해서 매칭 가능한 스피커 가격대가 어느 정도이며 그 가격대 스피커를 몇 프로까지 제어해주고 구동해줄 수 있는가 라는 항목을 또 새로 만들었어요. SA45의 경우에는 1000만원 미만의 대부분의 스피커들은 무려 95%에서 100% 구동이 가능합니다. 엄청나죠? 믿음직스럽습니다. 앰프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싼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미만, 그러니까 1000만원대 스피커들이죠. 1000만원, 뭐 1500만원에서 뭐 그 정도 가격대의 스피커들이죠. 85%에서 95%까지 구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평균치를 내더라도 90% 정도까지는 구동이 되기 때문에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죠. 뭐 100%까지 꼭 만들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90%만 되더라도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완전 만족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좀 약간 무리를 해서 3천만 원 정도 되는 3천만 원 내외의 스피커를 매칭한다라면 어느 정도 느낌일까? 다른 앰프들의 경우에는 아예 그 정도의 매칭은 아예 권장도 안 하는 게 일반적이겠습니다만은 이 정도 가격대 앰프로는요. 그런데 아캄 SA45를 이용하면 3천만 원 내외의 하이엔드급 스피커도 80에서 85% 정도는 구동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80에서 85%라고 한다라면은 야 그러면은 90%도 안 되는 건데 그 정도로 사용해도 괜찮은 겁니까? 이렇게 또 반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 수치 자체도 이 퍼센테이지 자체도 제가 주관적으로 만든 수치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한 25년 정도 오디오 초보자분들을 안내를 하고 상담을 하고 분석을 해보기로 일반적으로 그 하이엔드급 스피커가 80% 정도 성능을 내면은요 초보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만족을 많이 하십니다. 100% 모든 분이 다 만족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데 80% 정도 구동이 된다는 것은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역설적으로 보자면은 80%의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셔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80명이 만족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래도 꽤 높은 수치인 것이죠. 그렇게 좀 더 약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스피커라는 것이 90% 이상 100%까지 제어를 해서 구동을 시켜야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컨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과연 그러면 그 정도 가격대의 스피커가 뭐냐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포칼의 스칼라 유토피아를 매칭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제어가 되느냐 대략 한 85% 가까이 구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 정도면 준수하게 사용을 하셔도 되는 정도인 거죠. 아캄 SA35가 그 정도의 능력을 갖춘 정말 잘 만들어진 올인원 앰프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정도의 수치가 어느 정도의 느낌인지 다른 제품과 비교를 해봐야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인지 어느 정도의 차이가 느껴지는 건지 상대적으로 약간 이해가 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00만 원 정도의 판매가 이루어졌던 대표적인 D클래스 방식의 앰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차이가 꽤 나죠. 그런데 가격 차이가 좀 나줘야 아무래도 체감적인 느낌이 확실하게 느껴질 수가 있고 이 채점을 하면서도 점수 차이가 꽤 나게끔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도 제가 그 제품 샘플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제품이 특정적으로 어떤 제품이라고 굳이 밝힐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 정도의 되는 제품들 없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나름대로는 많이 판매가 되고 많이 이용되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없는 제품을 제가 가상으로 만들어내서 비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모델명은 그냥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제품이 무조건 나쁜 제품이라기보다는 어찌됐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제품이 얼마만큼 좋은 제품인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좀 약간 그 가격 차이도 2배 차이가 넘고 그러니까 이 수치 차이가 제법 난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00만 원 내외의 D클래스 대표적인 D클래스 방식의 임의의 비교 앰프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은 대략적으로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앰프의 기본 중고음의 선명도와 투명도는 7.0에서 7.5입니다. 뭐 준수합니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중고음의 짜릿함의 가능성은 6.5에서 7.0입니다. 조금 떨어지죠. 6.5점 정도 된다면은 좀 아쉬운. 그러니까 짜릿함의 가능성에 있어서는 그다지 큰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앰프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중고음의 섬세함과 매끄러움은 7.5에서 8.0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고음의 섬세함이나 매끄러움이라는 것은 뭐 나쁘지 않은 거죠. 준수하거나 크게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는 정도까지는 나와준다는 이야기죠. 양적인 에너지감은 6.5에서 7.0입니다. 이 느낌도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매칭에 따라서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그냥 뭐 무난한 나쁘지 않은 뭐 그런 정도까지도 보장이 되는 7.0까지도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특별히 우수한 정도도 아닌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대역에 대한 유연성은 7.0에서 7.5입니다. 이 부분도 그냥 무난한 정도, 나쁘지 않은 그런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력함의 에너지감은 6.5에서 7.0입니다. 이 부분도 점수가 대부분 대체적으로 다들 비슷해요. 예. 점의 중량감은 확 떨어지네요. 여기에서 차이가 확 나네요. 아무래도 D클래스 방식이기 때문에 D클래스 방식은 저음의 양감이나 저음의 중량감이 좀 떨어집니다. 중고음이 좀 깨끗할 수는 있지만은 저음의 표현력이, 저음의 강력함이라든지 이런 특성들은 좀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시면 하고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음의 중량감 특성은 5.5에서 7.0으로 떨어집니다. 저음의 양감은 6.0에서 7.0까지 떨어집니다. 저음의 단단함은 6.0에서 7.0입니다. 매칭 가능 스피커 가격대 300만 원 미만, 이 앰프의 가격이 300만 원이기 때문에 300만 원 미만 스피커를 만약에 매칭을 한다고 하면은 60에서 85%까지 구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칭을 잘하면 사실상 올인원 앰프로 300만 원이면은 사실상 유명 브랜드에서는 저가에 속합니다. 좀 아쉽지만, 좀 약간 좀 안타깝지만은 유명 브랜드, 영국 브랜드가 됐든지 어디 다른 브랜드가 됐든지, 영국 브랜드가 많죠. 300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 브랜드에서는 그렇게 고가형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80% 이상 구동이 된다고 하면은 준수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무슨 비난을 하거나 폄훼를 하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선전했어,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만 그 제품을 가지고 뭔가 판타스틱하면서도 강력하면서도 짜릿하면서도 아주 놀랄만한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매칭이 아주 잘못되면은 60%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사실상 70% 미만으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좀 아쉬움이 꽤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500에서 1000만 원 미만의 스피커를 매칭한다고 하면은 더 떨어지죠. 55%에서 75%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75%만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그냥 준수한, 무난한, 크게 내가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라면, 그동안 오디오 생활을 마니악하게 많이 해보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그냥 큰 불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내가 오디오에 대한 경력이 좀 있고, 내가 약간 좀 욕심이 좀 있고, 좋은 음질에 대한 뭔가 갈망이 좀 있고, 내가 이것저것 비교해가면서 막 사용을 하는 그런 마니아적인 기질이 있는 분들이다. 그러면은 만족도가 70%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게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SA45의 평가표와 비교를 해본다라면은 사실 SA45가 워낙 고성능의 제품이고 좋은 제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죠. 일부러 제가 여러분들께서 이 성능의 차이를 확연하게 느끼시게 하기 위해서 이 이미의 제품을 준비를 한 거예요. 이 이미의 제품이 가상의 제품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제품입니다. 그 제품 지금 제가 가지고도 있어요. 다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썩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 제품은 아닌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이 제품은 그다지 이제 파워풀하거나 아니면은 구동력이 대단히 뛰어나거나 스피커 제어력이 뛰어나거나 스피커에서 기본적으로 안 나와주는 사운드를 끄집어내서 이끌어내서 이렇게 멱살 잡고 이렇게 끌어내 가지고 없는 사운드를 만들어주거나 그런 능력이 있는 앰프까지는 아닌 거죠. 그런데 SA45는 멱살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끌어올려 가지고 이렇게 일으켜 가지고 없던 사운드를 이렇게 튕겨내게 해주는, 토해내게 해주는 그런 능력을 가진 앰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찬을 하는 겁니다. 방금 소개한 300만 원 내외의 앰프의 경우에는 소위 말하자면 구동이 쉬운 스피커들하고 매칭을 하면 크게 나쁘지 않아요. 구동이 쉬운 스피커들하고 매칭을 하고 소리가 쉽게 나오는 스피커들하고 매칭을 하면은 그 앰프가 특별히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거나 아쉽다라거나 내가 이 앰프를 사용하면서 뭔가 실망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생각을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굳이 그 앰프를 엄청 깔아뭉개고 비방을 하고 그러려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칼럼 형태의 오디오의 두 가지 성향, 소리가 쉽게 나오냐 어렵게 나오냐, 구동이 어렵냐, 음악적인 성향이냐 오디오적인 성향이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소리가 쉽게 나오는 스피커들을 매칭을 하면 나쁘지 않아요. 크게 불만을 느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일상적인 음악을 듣는 용도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오디오 마니아들 사이에서 스피커 추천을 받으면은 대체적으로 마니아 분들의 경우에는 다루기가 좀 어렵고 본인 스스로가 좀 더 목표 지향을 하고 있는 도전 상대로 생각을 하는 스피커를 추천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마니아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어려운 스피커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오디오에 대해서 경험이 많지 않은 분이 그런 좀 다소 어려운 스피커를 가지고 와서 이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강력함의 특성이 좀 떨어지는 앰프를 매칭을 하게 되면은 뭔가 짜릿한 느낌이라든지 이 스피커가 그렇게 뭐 짜릿하다던데 이 스피커가 그렇게 해상력이 뛰어나다라는데 이 스피커가 저음이 뭐 강력하다라는데 그런 느낌이 안 나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오디오 매칭에 대해서 잘 경험이 많지 않으시고 그리고 좀 사운드를 좀 쉽게 만들고 싶고 모든 대역이 좀 쉽게 나오고 유연하고 편안하고 부담감 없이 그런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구동이 쉬우면서 소리가 쉽게 나오는 스피커를 권장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같은 브랜드의 같은 방식의 증폭 방식인 하위 기종인 아캄 SA35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특성을 보면은 기본 중고음의 선명도와 투명도가 8.5에서 9.5점입니다. 여기에서 재밌는 게 보이죠? 아캄 SA45는 이 기본 중고음의 선명도와 투명도가 9.0이었습니다. 9.0. 근데 오히려 하위 기종인 SA35가 9.5로 오히려 SA45보다 더 좋아요. 더 특성이 더 뛰어납니다. 이거는 SA45가 사운드가 좀 더 묵직하고 좀 더 탄탄하고 좀 더 바디감 있게 나오는 특성 때문에 오히려 SA35가 상대적으로 역설적으로는 음색이 약간 더 가볍다. 상대적으로는 SA45보다 살짝 가벼운 대신에 오히려 소리가 밝고 개방적이고 좀 더 선명하고 깨끗하게 나오는 특성은 약간이나마 더 상대적으로 동일한 조건에서는 약간이나마 더 좋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중고음의 짜릿함의 가능성은 8.5에서 이 수치를 보시면은요 9.5가 아니라 9.3이라고 제가 평가를 해놨습니다. 이 가능성이라는 게 SA35도 좋은데 SA35도 짜릿해요. 짜릿한 사운드가 잘 나옵니다. 그런데 SA45보다 더 좋거나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SA45는 그냥 9.5라고 그냥 숫자를 하나만 써놨는데 SA35는 그거보다는 가능성이 동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8.5에서 최고치도 9.3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중고음의 섬세함과 매끄러움은 7점에서 8점 정도, 양적인 에너지감도 7점에서 8점, 모든 대역에 대한 유연성도 7점에서 7.5, 강력함의 에너지감도 8점에서 8.9, 저음의 중량감 7에서 8.5, 저음의 양감 7에서 8.5, 저음의 단단함은 8.5에서 9.0. 권장 스피커 매칭 가격대에는 300만 원 내외의 스피커는 75에서 95%, 그리고 500에서 1000만 원 미만은 80에서 여기도 95가 아니라 93%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표기를 해놨습니다. 사실 아캄 SA35가 현재 400만 원 초반대에 판매가 되고 있죠. 400만 원대 초반대면 어쨌든 300만 원짜리 앰프에 비해서는 100만 원 이상 더 비싼 가격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이 정도의 차이라면은 충분히 투자할만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냉정하게 평가를 해봅니다. 특성들을 보면은 8점이 넘는 것들이 많죠. 지금 이제 좀 더 고가의 앰프하고 비교를 해도 SA35를 8점 이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특성들이 꽤 많이 나오고요. 심지어는 9점이 넘는 특성도 제법 있죠. 그러니까 SA35가 일단은 G클래스 방식이기 때문에 SA45와 동일한 G클래스 방식이고, 출력은 이 제품이 45가 180W고 SA35가 120W이기 때문에 구동하기가 꽤 어려워지는 스피커를 매칭을 했을 때에는 성능 차이가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 차이는 분명히 느껴져요. 차이가 잘 안 느껴진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차이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만약에 구동이 좀 쉬운 스피커를 매칭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차이가 별로 잘 안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SA35가 가성비가 좋아요. 다만
구동이 쉬운 스피커를 매칭했다라고 하더라도 SA35와 SA45의 차이점이 확연하게 또 느껴지는 분명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SA45를 매칭을 했을 때 사운드가 한결 묵직하고 바디감이 있으면서도 사운드가 가볍지 않게 느껴지는 특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A35 동일한 조건 내에서 구동하기가 쉬운 스피커를 매칭을 하게 되면은 SA35의 사운드가 약간이나마 더 깨끗하게 느껴져 버려요. 반대로 SA45를 구동하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은 동일한 스피커를 매칭하게 되면은 사운드가 한결 묵직하고 바디감이 좋게끔 느껴집니다. 그런 사운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SA45의 사운드가 좀 더 품위가 있게 느껴지는 거죠. 좀 더 사운드의 전체적인 사운드의 진한 느낌과 사운드의 깊이감과 이런 사운드의 완성도 자체가 좀 더 좋게 느껴지는 것은 분명히 구분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바디감의 느낌이라든지 중후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느낌을 빼고 오디오적인 특성들, 일부 오디오적인 특성들, 소리의 선명도라든지 전체적인 뭐 입체감의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저음의 단단한 특성이라든지 사운드의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특성들로 비교를 했을 때는 그다지 대단히 큰 차이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구동하기가 엄청 어려운 스피커와의 매칭만 아니라면은 SA35로 사용하시는 것도 크게 아쉬움은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아캄 SA35도 정말 잘 나온 앰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히려 이런 올인원 앰프가 아니라 저희 채널에서 이제 린데만 같은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프리앰프로 사용하면서 이 제품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비싼 파워앰프를 매칭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는 한 가지 방식만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 제품만 무조건 압도적으로 좋다라고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방식의 매칭법, 다른 성향의 제품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추천을 하고 있죠. 그래서 린데만의 파워앰프를 같이 겸해서 사용하는 방식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매칭을 비교를 했을 때는 어떠냐, 어떤 것이 더 좋냐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1000만 원 내외의 파워앰프와 비교를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가격이 2천만 원 넘어가는 파워앰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비슷한 가격이거나 약간 더 비싼 가격대의 1000만 원 내외의 파워앰프하고 비교를 했을 때를 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워앰프들이 대체적으로 아직까지는 AB 클래스 방식이죠. AB 클래스 방식의 파워앰프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오히려 짜릿함의 가능성이라든지 저음의 테크니컬, 저음이 단단하게 치고 빠지는 느낌이라든지 그런 느낌에 있어서는 여전히 얘가 조금 더 낫습니다. 소리의 투명도라든지 짜릿한 느낌이라든지 저음을 순간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치고 빠지는 느낌이라든지 강약 표현의 느낌, 그런 느낌은 1000만 원짜리 파워앰프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얘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소폭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AB 클래스 방식의 무게가 30kg이 넘어가는 파워앰프가 중저음의 양감이라든지 중저음의 에너지감이라든지 중량감이라든지 깊이감이라든지 모든 전 대역에 걸친 풍부한 에너지감의 느낌이라든지 양적인 사운드 그런 느낌이 있어서는 당연히 AB 클래스 방식의 파워앰프가 더 낫죠. 그래서 앰프를 선택을 하실 때에는 사용자 여러분들께서 감당이 가능한 스피커의 사이즈 그리고 공간의 규모, 그래서 그 공간 내에서 그 스피커 사이즈 대비 이용을 해서 어느 정도 양감의 사운드, 어느 정도 중량감의 사운드를 만들 것인가, 그걸 잘 판단을 해서 앰프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인의 사용자 본인의 취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매칭할 스피커와 취향까지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하는 앰프를 선택하시면은 가장 만족도 높은 사운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아캄 SA45 혼자서 무조건 압도적으로 좋다, 무조건 이 제품만 좋으니까 이 제품만 구입을 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죠. 파워앰프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도 서로 호불호가 있을 수가 있고 사용자의 취향이나 매칭하는 스피커에 따라서 더 비싼 제품이 별로일 수도 약점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SA45가 더 좋은 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SA45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G클래스 방식의 특성상 중량급의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하고 비교를 했을 때 또 호불호가 나뉠 수 있는 특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 앰프를 이용을 해서
가격대별로 어느 정도 가격대의 스피커를 선택을 해서 매칭을 했을 때 구동이 몇 프로까지 이루어지느냐. 제가 다른 영상에서 뭐 80%, 뭐 85%, 뭐 90% 이런 식으로 설명을 자주 드렸었죠. 그런데 대략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미만의 스피커를 매칭을 했을 때에는 내가 뭐 한 85%, 90%, 95% 정도 몇 프로 정도 안심하고 사용하면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부분 중에 상당히 좋은 참고가 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자료는 글 리뷰로도 작성을 해서 저희 사이트, 저희 카페라든지 저희 블로그라든지 이런 쪽에 등록을 해놓고 영상 하단에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영상보다는 텍스트 자료로 보시는 것이 좀 더 좋으신 분들께서는 꼭 이 텍스트 자료, 텍스트 컨텐츠도 링크를 클릭하셔서 꼭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고급 오디오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딱히 뭐 어떤 특정 제품을 홍보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SA45에 대한 홍보성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무조건 이 제품이 완벽하다, 무조건 좋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중고음의 특성, 뭐 오디오적인 쾌감, 음악적인 섬세함, 저음의 양감, 저음의 단단함, 저음의 뭐 다이나믹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나눠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디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